그룹 만드는 거는 쉽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룹 만들기 클릭해 주셔가지고 그룹 세부 정보 설명 그룹 이메일을 사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 그룹 이메일을 설정을 하게 되면 저희가 메일을 보낼 때 그 그룹에 뭐 4명의 회원이 있다라고 하면 4명이 각각 이메일을 적는 게 아니라 요 그룹 대표 이메일을 씀으로 해서 다 발송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저희가 총 이렇게 4개를 생성을 해놨는데 관리자 화면에서는 이제 생성을 하거나 어떤 설정들을 만질 수 있는 거고 실제 사용하는 거는 저희 이제 구글 로그인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역시나 여기 점점점 앱들에서 보시면 그룹스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룹스로 이동을 하시면 제가 지금 설정한 그룹들이 보이고 자기가 속한 그룹들이 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왼편에 뭐 내 그룹, 최근 그룹, 모든 그룹 뭐 이런 게 있고 여기에 오른쪽 화면에 보시면 지금 제가 속한 그룹들이 보이게 됩니다. 이거를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여기에 이제 대화들이 나오는데 한번 볼게요. 지금 제가 몇 개 써놓은 게 있는데 이렇게 승인을 해서 승인을 할 수도 있고 새 대화를 누르게 되면 지금 요 해당 그룹 홍보팀에 속한 모든 사람한테 이메일도 발송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이런 메일들을 보내게 되죠. 기존에 그룹을 쓰지 않았으면 아마도 요 보낸 사람들의 각각의 메일을 다 적으셔가지고 발송을 하셨을 텐데 그룹을 만들어 놓고 메시지 게시를 하면 좀 편리하고 빠르게 확인을 하실 수 있고 요 그룹 수에서 답장을 하게 되면 한 번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좀 더 편리하죠. 그래서 이렇게 그룹이라는 걸 사용을 하게 되면 내부 단위에서 이메일을 보내게 될 때 각각의 계정에 대해서 추가를 해서 보내는 게 아니라 그룹 대표 이메일을 통해서 메일을 단체로 발송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좀 편하고 그룹이 또 나중에 어디에서 이용되냐면 저희 그 스케줄 관리하는 캘린더나 예약을 할 때 그룹을 만들어 놓고 저희 뭐 팀 단위로 보통 회의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팀 단위로 회의할 때 요 대표 그룹의 대표 이메일을 사용을 하게 되면 역시 한 번에 모든 그룹에 속한 사람들한테 이제 메일이 가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메일 이렇게 그룹에 들어가서 메일을 새 대화를 하게 되면 각각 메일로도 좀 보내지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룹을 자주 애용하시면은 좀 편리하게 주제별로 메일을 관리하시기 좀 편리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룹에 대해서 좀 소개해 드렸고 그 다음에는 조직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 구글 워크스페이스 쓰게 되면 그룹이나 조직이냐 되게 좀 헷갈리거든요. 그룹은 여기에도 나와 있다시피 메일링 리스트 일을 하는 어떤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조직은 뭐냐면 한번 볼게요. 제가 조직에 구글 컬리지 밑에 홍보팀이라고 좀 설정을 해놨고요. 이렇게 조직이 있습니다. 조직은 어떤 때 사용을 하는 거냐면 앱을 딱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보면은 조직이 떠요. 그래서 이렇게 홍보팀을 딱 누르고 이 홍보팀은 캘린더와 드라이브와 지메일 이렇게 사용만 할 수 있게 제한을 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직은 정책이 적용되는 단위라고 좀 생각하시면 편리합니다. 아니면은 서비스 단위를 설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경우는 보통 어떤 때 쓰냐면 뭐 외부 회원 설정 할 때도 좀 쓸 수도 있고 그렇게 좀 쓸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룹은
메일링 리스트를 기초로 한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좋고, 조직은 서비스 단위를 설정할 때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안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 건데, 여기 보안에 들어가시면 굉장히 많은 설정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규칙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요 규칙들도 추가를 할 수 있거나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구글이 그 스팸이라고 설정하는 데는 규칙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설정되어 있는, 지금 제가 이렇게 규칙이 있는 건 제가 건들지 않았어요. 그냥 구글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규칙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스팸이라고 설정되어 있는 것들을 걸러내거나 그런 것들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아마 거의 건드실 일은 없으실 거고, 아마 가장 많이 하시는 게 보안에서 비밀번호 관리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비밀번호 관리를 클릭하고 가면 안전한 비밀번호를 적용할 건지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비밀번호에 대한 최소 길이와 최대 길이를 하실 수 있고, 다음 이렇게 이제 저희가 만약에 비밀번호에 대한 설정이 바뀌었을 경우에 언제부터 적용시킬 건지에 대한 거를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 비밀번호 만약에 다른 사이트들 많이 가보면 비밀번호 설정 바꾼 지가 뭐 어느 정도 기간이 됐습니다. 변경하시겠습니까? 라는 거 나오는 거 보실 수 있을 건데, 그게 이제 요거 만료일을 선택을 해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짧게 하면 사실은 비밀번호는 바꾸면 바꿀수록 빨리 자주 바꾸면 좋긴 한데, 보안상 높긴 한데 사실 그게 이제 귀찮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뭐 180일이나 1년에 한 번씩은 비밀번호를 바꾸는 거를 저희 그 조직이나 단체에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1년에 한 번씩은 바꾸는 걸 저는 이제 좀 권고를 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밀번호를 한 번에 적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2단계 인증이라고 해서 사실은 저는 요새 이제 2단계 인증까지 하라고 좀 많이 권고를 드리는 편인데, 왜냐면 저희가 보통 비밀번호 같은 걸 사용하실 때 다른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거를 그대로 많이 쓰잖아요. 똑같은 비밀번호를. 그런데 사실은 이제 구글에서 설정된 비밀번호가 털리거나 네이버에서 설정한 비밀번호가 유출되거나 할 일은 거의 없는데, 보안이 좀 낮은 웹사이트들을 이용하다가 거기서 이제 비밀번호가 유출이 되게 되면 거기에서 유출된 걸로 이제 구글이나 네이버나 이렇게 이제 중요한 사이트들을 로그인을 보통 많이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그 계정들, 회사 계정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구글, 네이버 이런 것들은 누군가가 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구글 정도는 좀 2단계를 사용하시는 걸 저는 이제 권장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2단계 인증을 저희 회사 사람들이나 단체분들이 이용을 하시게 사용으로 좀 변경을 하시고 하시면 보안에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머지 것들 계정 복구는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SSO나 이렇게 설정된 거는 다른 어플리케이션을 저희가 그 연결해서 사용할 때 하는 기능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거의 사용하실 일은 없으실 거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안에서 좀 유의하실 거는 비밀번호 관리랑 2단계 인증까지 좀 하시면은 충분하실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 이제 보고서인데, 아까도 보고서 좀 보여드렸는데, 보고서 보면서 그 계정에 대한 상태라든지 저장 용량을 좀 보면서 저희가 이제 뭐 구독하는 서비스를 바꿔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것들을 좀 선택하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외부에 공유된 현황들을 좀 보면서 어떤 사람이 뭐 파일을 이상한 방법으로 공유를 하고 있다든지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보고서를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찬찬히 훑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되게 좀 좋아하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 건물 및 리소스라고 해서 저희 회사가 있는 뭐 위치나 건물을 등록을 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건물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혹은 단체에서 관리해야 되는 제품들, 기계들도 등록을 해 놓을 수가 있고요. 그거를 이제 관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뭐 회의실 하나를 등록을 해 놨는데 여기서 회의실을 등록을 해 놓으면 뭐 회의실을 몇 개를 쓰고 있는지 몇 퍼센트를 쓰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등록된 리소스는 캘린더에서 저희가 나중에 이따가 배울 건데 캘린더에서 자동으로 할당을 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회의실 잡는데 저는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관리자 역할 들어가시면 이렇게 최고 관리자, 서비스 관리자, 이렇게 그룹스 관리자대로 저희가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리자를 한 명으로 두는 것보다 물론 최고 관리자는 한 명이 보안상 더 좋긴 한데 그거 말고는 이제 다른 관리자를 좀 더 여러 명을 지정을 하시면 한 명한테 너무 부담감이 안 가게 관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이제 구글 워크스페이스 관리에서 되게 세세하게 설명드리기보다는 중요한 거 위주로 기본적인 거 위주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유의하셔야 될 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빠르게. 사용자에서는 사용자를 추가할 수 있는데 이렇게 보조 이메일을 사용을 하시면 좀 잘 쓰실 수 있다라고 설명을 좀 드렸고 도메인 관리에서 그 도메인 관리할 때 진행해야 되는 점 두 가지 단계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인증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MX라는 걸 설정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요 그룹이라는 거는 팀 단위로 설정을 하시고 그룹 단체 내부에서 그룹 단위로 메일을 보내면 편리하게 관리하실 수 있다라는 거 설명드렸고 조직은 어떤 정책 적용을 위한 단위로서 앱과 굉장히 연결이 많이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고 보안에서는 저희 이제 비밀번호 설정하는 거 좀 유의해 주시면 잘 사용하실 수 있고 건물 및 리소스에서 저희가 지금 아마 보통 대부분 이제 엑셀이나 이런 걸로 대장으로 관리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건물 및 리소스로 관리하시면 좀 더 편리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